아니 이게 완전 똑같은 조건의 얼굴이라니까요. 이게 3일 만에 바뀐 얼굴이에요. 다이어트 이런 거 1도 안 하고 시술, 성형 아무것도 안 했는데 3일 만에 이렇게 바뀐다는 거 진짜 대박이지 않아요? 이 시기만 되면 계속 외모 정병이 오고 얼태기가 오는 거야. 근데 그 비밀이 여기에 있었던 거지. 이걸 모르면 이 얼태기를 못 견뎌서 자꾸 막 살 빼야 되나? 막 시술해야 되나? 성형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일주일 만에 완전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자의 인생이 완전 쉬워지는 거라고 보면 돼요. 이거를 회피할수록 여자의 삶이 서서히 망가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안녕하세요, 채린입니다. 제가 방송을 하면서 시술, 성형, 다이어트 이런 거 1도 안 했고 화장법이랑 조명까지 다 똑같은데 왜 이렇게 며칠 차이로 얼굴이 휘까닥 달라 보이는지 혼자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알게 된 게 이 여성 호르몬 변화가 외모와 마인드셋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알게 됐어요. 이걸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모든 결정에 있어서 모든 관리에 있어서 더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얼태기나 외모 정병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쉽게 이겨낼 수 있었을 텐데 이걸 이제 알아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제가 저번에 다이어트 체질 바꾸기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했는데 반응이 좋았던 이 황체기, 여성의 호르몬 변화 때 일어나는 일들과 이것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자기 관리에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남자분들은 다 나가주시고요. 여성들이 서서히 무너지거나 서서히 예뻐지거나 이걸 완전히 갈라놓는 이 황체기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노잼인 과학 설명 이런 거 저도 싫어하고요. 저 완전 문과고 과학 진짜 싫어하고 1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얼굴, 외모, 자기 관리랑 밀접하게 관련 있는 내용이니까 꼭 들어보세요. 진짜 어디서도 이런 얘기 해주는 유튜브 본 적이 없다. 일단 이 황체기, 생리 주기 중에서 가장 다이나믹하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시기인데요. 이 황체기 때 일어나는 변화가 굉장히 크고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지금 내 외모가 이런 게 황체기 때문이구나 라는 인식이 없으면 함정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황체기는 배란 후부터 다음 생리 전까지 1.5주에서 2주 정도의 시간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시기에는 임신을 준비하기 위해서 체온도 올라가고요. 자궁 내막을 두껍게 만들어야 돼서 여러 가지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근데 이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우리의 기분을 아주 안 좋게 만드는 아이들이에요. 예를 들면 수분 저류, 신진대사의 변화, 감정 기복 이런 것들을 만드는 주범인 거죠. 그래서 이 시기의 특성을 똑똑하게 이해하고 활용하면 일상생활의 변화를 확실히 만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운동을 할 때도 황체기냐 아니냐 여성 호르몬 변화 주기에 따라서 어떤 운동을 선택해야지 더 효과적인지가 달라져요. 직접적으로는 다이어트에도 아주 관련이 깊고요.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어떤 날에는 헬스 갔다 와서 너무 막 아드레날린 분비되고 행복지수 상승하고 삶의 의욕이 뿜뿜해지는 반면 어떤 날은 헬스장을 가도 할 맛이 안 나고 빨리 집 가고 싶고 운동하는 거 너무 힘들고 요런 날이에요. 이게 바로 여성의 호르몬 주기 변화 때문이에요. 황체기 때 헬스를 해야 될까 필라테스를 해야 될까 요런 느낌 먼저 생각해 볼게요. 정답은 필라테스를 포함해서 가벼운 유산소를 하는 게 헬스와 같은 과격한 운동보다 좋습니다. 황체기 때는 체온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가고 몸이 수분을 가두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고 찝찝해져요. 많이 부어서 못생겨지기도 하거든요. 또 관절과 인대를 느슨하게 만드는 릴렉신이라는 호르몬도 같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고강도 운동을 할 때 더 힘들고 부상 위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고중량을 치는 헬스 같은 운동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심지어 이때 고중량을 치는 헬스는 붓기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는데 평상시에는 헬스장 다녀오면 붓기가 빠졌는데 오늘은 왜 이러지 싶었다면 바로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무리해서 헬스를 하는 것보다 코어 근육을 단련하는 요가, 필라테스 혹은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 정도가 더 적합한 거죠. 이런 것들이 혈액순환을 촉진해줘서 하체 붓기를 빼는데 더 도움을 줍니다. 바로 황체기 때 말이에요. 이것만 알고 있어도 이미 내가 내 몸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가 더 명확해지죠. 그렇다면 두 번째, 식단 다이어트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때는 가짜 식욕과의 전쟁을 벌여야 되는 때예요. 근데 이걸 제가 가짜 식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기에 몸이 에너지를 축적하려고 하는 욕구, 경향이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과 당이 미친 듯이 당깁니다. 그리고 신진대사율도 살짝 올라가서 평소보다 더 땡길 수 있어요. 배가
더 고프기 쉬운데 이때 떡볶이, 디저트 이런 정제 탄수화물 있죠? 이런 거 폭식하면은 안 그래도 부어서 못생겨져 있는데 더 고스란히 살로 가기가 쉬운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때 식욕을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참아버리면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다음날 더 크게 폭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혈당 스파이크를 잡는 거 이걸 조금 더 목표로 해주는 게 좋아요. 배가 고플 때 정제 탄수화물 말고 견과류, 아보카도, 달걀, 그릭 요거트처럼 본 지방이랑 단백질을 이 시기에는 조금 더 열심히 채워줘야 돼요. 단 게 그래도 너무 당긴다. 그럴 때는 다크 초콜릿 추천드려요. 카카오가 70% 이상이면 더 좋습니다. 혹은 대체당 음료 같은 걸로 타협해주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이때 더 붓고 못생기고 그런데 배는 더 고파가지고 막 단 거 더 당기는 정말 다이어트가 가장 어려운 시기고 못생겨지는 시기인데 이때 진짜 혈당 스파이크에만 목숨을 걸자 이렇게 생각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세 번째, 미백 피부 관리에도 영향을 미쳐요. 이때는 방어와 진정 요걸 키워드로 가져가는 걸 기억해주세요. 이때는 막 공격적으로 와 예뻐지겠어 이때 막 관리해서 미백도 하고 레벨업 하겠어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지 말자. 그러니까 방어와 진정의 개념으로 생각해주는 게 좋습니다. 기존에 기능성 미백 제품 같은 걸 사용하고 있었으면 이 황체기 땐 잠깐 멈추고 피지 조절이나 진정 이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는 기초 제품으로 잠시 갈아타주는 걸 추천드려요. 이 황체기 때 나오는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이 피지선을 극도로 자극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모공이 더 막히기가 쉽고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턱이나 입 주변에 평상시에 안 나던 여드름도 막 올라오고 트러블도 올라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 요즘 왜 이렇게 못생겨졌지? 피부 왜 이렇게 안 좋지? 모공 왜 이렇게 늘어졌지? 나 진짜 얼태기다. 외모 전병 온다. 이런 시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 이때 피부 장벽까지 아주 예민해져 있는 상태라서 이때 막 갑자기 나 못생겨졌으니까 피부에 안 하던 거 주입하고 센 성분을 쓴다던가 센 시술 같은 거를 받게 된다면 오히려 더 피부 장벽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자극이 가서 더 안 좋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제가 각질 제거 같은 거 좀 주기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이때 얼태기 와서 갑자기 각질 제거를 해버린다던가 레티놀 이런 거 쓰면은 효과가 직방이라던데 하고 이 시기 때 쓴다던가 이런 고자극의 제품들 사용하는 거를 밀어줘야 합니다. 근데 하필 이럴 때 더 쓰고 싶어지는 거 아시죠? 근데 이 황체기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으면 꼭 써야 될 때 쓰고 안 써야 될 때 피해갈 수 있는 거죠. 진짜 이런 거 아무 데서도 안 알려주지 않았나요? 그럼 이때 많이 쓰면 좋은 거 티트리, 병풀, 시카, 어성초나 뭐 진정, 수분 이런 라인들 그러니까 좀 기초를 미니멀하게 최소화해서 진정, 방어 목적으로만 가져가는 거예요. 막 이거저거 좋다는 성분들 막 자극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때는 화장품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생각해주면 좋고요. 클렌징도 최대한 자극 없이 꼼꼼히 해줘야 돼요. 플러스 알파로 비타민 C 같은 성분이 미백에 좋긴 한데 이 시기에 쓰면은 피부가 안 그래도 예민하다 보니까 산성이 너무 강한 걸 써서 접촉성 피부염이 생기고 오히려 더 트러블이 나기도 해요. 그래서 황체기 땐 피부 미백 관리 이런 것들은 좀 쉬어가는 게 좋은데 그러면은 이런 공격적인 피부 미백 관리 이런 건 언제예요 싶을 수 있죠. 바로 생리가 끝난 뒤입니다. 생리가 끝난 직후에 피부 재생력이 제일 좋아지는데 이걸 생리 직후 일주일 여폭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이때 그동안 참아왔던 고함량 비타민, 미백 케어 이런 거 집중적으로 해주는 게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피부 관리 말씀드린 김에 제가 딱 30초만 좋은 제품 소개해드릴게요. 짜잔! 듀얼 테트라 프로인데요. 이게 그동안 무너졌던 피부 장벽들 다 극복하고 좀 공격적으로 내가 피부 관리 좀 해보고 싶다,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싶을 때 사용해주면 좋은 올인원 기기입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다른 디바이스를 안 사도 돼요. 또 듀얼 테트라 AI 닥터 제이가 추천해주는 이 루틴대로 사용을 해봤습니다. 또 헤드가 양쪽으로 2개, 듀얼 헤드거든요. 그래서 탄력부터 흡수, 붓기 케어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가성비 스킨케어 제품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 시기 때 소비 통제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얼태기니까 막 새로운 화장품도 바르고 싶고 시술도 하고 싶고 옷이라도 사볼까? 머리 스타일이라도 바꿔볼까? 쓰던 화장품이 문제인가? 막 이러면서 안 그래도 외모 정병 오고 얼태기 오기가 십상이거든요. 근데 이때 호르몬이 충동 소비까지 부축입니다. 특히 황체기 후반, 그러니까 생리 일주일 전이 되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그리고 도파민 수치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도파민이 떨어지면 우린 뭘 하죠? 쇼핑을 하고 싶어지죠. 가장 즉각적으로 도파민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혹은 단 거를 먹고 싶어지거나. 둘 다 안 좋아요. 뇌는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가장 빠른 방법으로 단 걸 찾거나 쇼핑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쇼핑이 진짜 내가 필요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사야 되는 걸 사면 모르겠는데 이 호르몬의 노예가 돼서 충동적으로 사는 그런 소비는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되니까. 이 시기 때 잘못 뭔가를 사버리면은 이제 정신 차렸을 때 이거 왜 샀지 하고 후회하게 되는 거죠. 도파민 빵빵 하고 싶어서 호르몬의 노예가 된 내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는 거니까 그때 잠깐만 참고 일주일, 2주일 뒤에 정상적인 호르몬 상태가 됐을 때 그때도 사고 싶은지 생각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때 아주 중요한 결제라던가 고가의 구매라던가 잠시 멈추고 아예 없애지 말고 장바구니만 넣어놓으세요. 캡처해두거나 저는 위시버킷이라는 어플도 사용하는데 장바구니에 잠깐 넣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생리 시작된 후, 그러니까 여포기 때 이때 다시 보세요. 그러면 진짜 10중 8구 이거 내가 왜 사려고 했지 싶어집니다. 알아서 결제를 취소하게 되니까요. 이 황체기 때 내 특성만 알고 있어도 훨씬 내 이성을 조절하기 쉬워진다는 거. 그래서 여태까지 했던 내용들을 다 살펴보면은 황체기는 뭔가 여성들이 막 에너지가 폭발해서 이걸 배출하고 아웃풋을 내고 공격적으로 뭔가 플러스 알파 위에 레벨업 이런 걸 원하는 시기보다 일단 진정하고 강호하고 좀 부어있고 못생긴 것 같은데 얼굴을 보고도 1, 2주만 지나면 괜찮아지겠구나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요래야 되는 시기인 거죠. 이 시기에 몸이 붓고 감정이 막 널뛰고 식욕이 폭발하고 피부 뒤집히고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나 왜 그러지? 나 왜 이렇게 절제가 안 되지? 나 왜 이렇게 식욕이 폭발해서 다이어트 하나 못하지? 나 피부 왜 이러지? 이럴 게 아니라 나 요즘 우울한가? 나 잘못 살고 있나? 이런 게 아니라 의지 탓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여성의 호르몬 변화 때문이니까 그냥 흘러가게 놔두면 됩니다. 그럼 알아서 대부분 해소돼요. 이때 얼태기 오고 이때 외모정병 온다고 무리하게 운동하거나 과도하게 뭐 피부 케어하거나 시술 받거나 화장품을 바꾸거나 소비를 막 한다던가 혹은 인생에서 막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던가 이렇게 막 스스로를 채찍질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요가해주고 필라테스 해주고 수분 충전하면서 편안하게 대접해주세요. 대신 이 시기를 버텨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영리하게 나의 삶을 리셋하는 시간으로 가져가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한 제 솔루션도 전달드릴게요. 첫 번째, 이 시기에 스트레스 조절 능력이 악화되거든요. 에스트로겐이 급격하게 추락해서 그래요. 그래서 되게 평소보다 작은 일에 욱하거나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이 생기고 이럴 수 있어요. 이때 나의 막 환경을 바꾸고 나의 진로를 바꾸고 인생 계획을 바꾸고 이게 아니라 나의 신체의 변화를 주는 게 중요한데요. 바로 미주신경을 자극해주는 거예요. 말이 어려운데 호흡법을 통해서 심박수를 안정화시키는 게 실제로 아주 효과적입니다. 숨을 4초간 들이마시고요. 7초 동안 내쉬어보세요. 그러니까 들이마시는 것보다 내쉬는 시간이 좀 더 긴 거죠. 이걸 날숨 중심의 호흡법이라고 하는데 이걸 5번만 반복해도 확실히 눈에 띄게 달라질 겁니다. 내쉬는 숨이 길어질 때 미주신경에 자극이 가거든요. 그러면서 심박수가 안정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살짝 찬물로 피부에 자극을 주는 것도 이 미주신경 자극에 좋은데요. 손을 살짝 씻으면서 손목 안쪽을 살짝 차가운 물로 적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아니면 세안 후 마지막 단계에서 살짝 차갑게 마무리를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수면의 리듬을 좀 컨트롤하는 방법이 필요해요. 이때 특히나 몸이 0.5도 정도 높은 온도로 유지되거든요. 인간의 몸은 잠들 때 살짝 체온이 떨어져야 완전 딥슬립을 할 수 있어요. 온전한 잠에 빠지는데 기본적으로 온도가 살짝씩 올라가 있다 보니까 뭔가 평소보다 잠을 깊이 못 자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뭐 자주 깰 수도 있고 꿈을 너무 많이 꿔서 피곤하게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자고 일어나도 많이 잔 것 같은데 평소보다 피곤한 현상이 생기는 게 이 호르몬 변화 때문이에요. 모르셨죠? 그래서 이때는 평소보다 실내 온도를 살짝 낮게 유지해 주시면 좋습니다. 1도에서 2도 그 정도만 낮춰도 충분해요. 그리고 두꺼운 이불 하나만 덮으면 좀 온도 조절하기가 힘드니까 얇은 이불 여러 겹을 레이어해서 온도 조절을 밤사이에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도 꿀팁입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족욕을 하거나 따뜻한 물로 샤워하면 밤에 잠이 잘 와서 좋잖아요. 이 시기에는 잠들기 직전에 갑자기 체온이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것들 잠시 끊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커리어를 배치할 때 있어서도 가능하다면 물론 내 맘대로 되진 않겠지만 내 호르몬 변화에 따라서 좀 더 내가 잘 할 수 있는 업무들을 배치해주는 게 좋습니다. 배란기에는 좀 외향적이고 소통에 강한 상태가 되는데 황체기 때는 시야가 안으로 향하고 좀 날카롭고 비판적인 시각이 생기기 쉬워요. 저도 좀 예민해질 수 있는 거죠. 안 그래도 피부도 뒤집히고 그렇다면 더 그렇고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뭔가 협상을 하거나 사람과 소통해야 되는 중요한 일은 가능하다면 나의 선택권이 있다면 여폭이나 배란기 때로 배치해주는 게 좋습니다. 대신 오히려 황체기 때는 좀 더 예민해지고 꼼꼼해지기 때문에 뭔가 데이터의 오류를 잡아낸다던가 검수를 한다던가 보고서를 만든다던가
한다던가 예산 결산을 한다던가 이런 업무들, 혼자서 집중해야 되는 일에서는 오히려 효율이 좋아질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기 때만 나오는 조금 더 집중적이고 날카로운 그런 거를 내 커리어에 활용해보는 것도 아주 현명하고 똑똑한 방법이겠죠. 사실 생리 주기를 아는 건 진짜 사계절을 아는 거랑 같다고 생각해요. 황체기는 그동안 했던 거를 수확을 거두고 이제 겨울을 준비하는 가을 정도의 단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때 내실을 다지고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차분한 힐링 타임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아웃고잉하게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조금 더 당당하고 묘하게 예뻐진 자신을 느껴보시는 게 여성들의 호르몬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위에서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내가 유독 못생겨 보이거나 아니면 내가 좀 못나 보이거나 미래가 불안해 보일 때 지금 황체기가 아닌지 어떤 시기인지 한번 달력을 봐보세요. 내가 못난 인간이고 내가 잘못되고 내가 못생겨서가 아니라 그냥 그런 시기인 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 스스로를 훨씬 더 여유롭게 받아들이게 되고 어차피 곧 지나갈 거니까 언제 끝날 거라는 걸 명확히 알기 때문에 극복하기가 쉬워지거든요. 사람이 제일 힘든 건 언제 나아지는지 모르고 내가 왜 이러는지 정확히 모를 때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러한 감정을 겪는 게 내 몸이 지금 이러한 상태인 게 정확히 언제 끝나는지도 알고 있고 이게 지나면 나아질 거라는 것도 알고 왜 그런지 그리고 그게 내 탓이 아니라는 것까지 알게 된다면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치트키를 알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여성의 생리 주기, 호르몬 주기 변화, 그리고 황체기의 특성을 이해하는 공부를 하면서 너무 많이 배웠고 왜 이걸 이제야 알게 됐을까? 왜 이런 거를 알려주는 사람이나 콘텐츠가 없었지라는 아쉬움이 들 정도였거든요. 사실 저도 뭐 의료기관 종사자나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혹시 틀린 말이 있다면 알려주셔도 좋고요. 어쨌든 저도 최대한 더블 체크도 해보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공부를 해서 알려드린 거니까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스스로를 더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건강하게 예뻐지고 내 인생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여성들의 자기관리 방법 팁들을 가져올 테니까요. 저의 꿀팁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 꼭 해주시고 요즘은 영상에 하이브를 눌러야지 많은 사람들에게 닿는다고 해요. 그래서 좋아요랑 하이브를 눌러서 이 영상의 조회수가 잘 나와야지 제가 또 이런 영상을 마음먹고 또 열심히 준비해 올 수 있거든요. 아무리 좋은 영상을 혼자 만들고 이 영상 대박이야 라고 생각해도 생각보다 조회수도 안 나오고 댓글이랑 좋아요도 없고 그러면은 영상 만들 맛이 안 나서 다음부터 또 이런 거 안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상을 잘 만들어 올 수 있도록 댓글, 좋아요, 하입, 구독까지 저를 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담았으면 하는 영상이 있다면 댓글로 적극적으로 남겨주세요. 저도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뻔하지 않고 뾰족한 인사이트로 돌아올게요. 안녕!